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마음챙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의 차이점이 뭔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파사나 명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위파사나 명상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챙김 명상은 시적의 탄생은 한 1960년대 그때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찰명상협회에서 IMS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조셉 골드스타인이나 샤론 셀즈버그가 만든 위파사나 명상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다듬어서 만들어진 명상이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미국 사회에서 퍼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랑 위파사나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그 통찰명상 협회에서 만든 마음챙김이라고 그게 고스란히 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챙김은 주로 어디를 통해서 경험하냐면은 MBSR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요. 뭐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 MBCT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IMS의 마음챙김이랑 동일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챙김이랑 그리고 위파사나랑 차이를 좀 이해하면은, 그런 마음챙김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의 모체는 위파사나 명상인데, 위파사나 명상에서 마음챙김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에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뼈를 골라내서 좀 살만 발라낸 형태의 명상이 전체가 위파사나라고 그러면 그 살만 발라낸 형태를 마음챙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조금 이제 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뭘 뺐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을 얻는 명상이 미국 사회에서 전달되면서부터, 불교적인 색채를 좀 빼기 시작합니다. 불교적인 여러, 계율을 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다듬다 보니까 불교적인 용어를 많이 생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명상으로 재가공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큰 차이는 개의 차이입니다. 개. 제가 저번에 붓다가 공동체를 만들면서 개유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개가 일반의 불교에서는 일반 제가자들은 5개를 지켜야 돼요. 5개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것, 또 술이나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5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도덕적 기준을 확립시키는 어떤 요소다라고 보면 돼요. 수행처에 들어가요? 그럼 보통 8개를 지킵니다. 이 5개에다 3개가 더 붙는 거예요. 뭐가 붙냐? 뭐 사치스러운 침상에서 자지 않는 것, 뭐 춤추고 노래하거나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후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또 개가 좀 첨부돼서 8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가한 비구들, 스님들은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227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가 뭐예요? 어떤 생활 규칙, 윤리의 실현, 뭐 도덕의 실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봅니다. 수행에서는. 그래서 위퍼사나 수행에서는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예. 수행을 하는 동안이라도 계를 지키게끔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챙김 명상에서 계에 대해서 안내해 주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생활 규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좀 공부한 분들이 지금 현대 명상에 대한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명상을 통한 현대인들의 효율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청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가 별로 안 돼 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적인 언어를 생략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점은 서양인들의 언어로 새로 재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챙김 명상에서 용어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간소화시키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여러 이제 수행적인 부분에서 생략된 부분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 명상을 어떤 명상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냐? 뭐 사티파타나 수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라차님의 확립의 수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념처 수행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념처 수행은 뭐냐면은 네 가지를 관찰하는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뭐냐? 몸,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네 가지를 관찰하는 수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에서 이 네 가지가 다 나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몸, 느낌, 마음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사념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삼념처 같은 느낌이 들죠. 법이란 뭐냐면은 어떤 총체적인 현상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체계에서 설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유튜브에서 또 어떤 MBSR이나 또 다른 곳에서 공부할 때 사념처 수행이다. 그리고 위파사나가 모체다. 또 계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챙김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마음챙김 공부하는 거 좋아요. 수행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선의 어떤 살코기를 먹어요. 맨날 그 생선의 살코기를 먹다 보니까 이게 어느 생선의 살코기인지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광어인지 도미인지 우럭인지 모르고 참치인지 모르고 맨날 그 살코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마음챙김의 장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을 많이 생략하고 불교적인 언어를 이제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파사나 수행처 가면은 보통 이제 1시간 앉아져 있고 또 1시간 걷고 이렇게 알아차림 수행을 이렇게 1시간 단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행처는 50분을 앉아 있고 10분 휴식하고 또 다시 50분을 앉아 있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게 명상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은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아주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윗바사나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은 어떻게 안되느냐. 처음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잠깐의 호흡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또 누워서 편안하게 이완하는 것. 또 먹을 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뭐 걸을 때 알아차리는 것. 그런 것을 아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편안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키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밌고 흥미롭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 이제 또 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드풀리스가 갖고 있는 이 R의 범위가 보통 이제 MBSR 같은 경우는 8주, MBCD도 8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상에 대해서 목적지가, 이게 사실은 윗바사나 명상은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키우는 게 이 명상의 목적인데, 어느 정도 목적지를 갖게 되냐면 자꾸 이완, 편안해지는 것, 그리고 안정되는 것, 그리고 좀 더 삶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에 약간 이제, 방향을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현대 요가나 명상이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상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상을 좀 더 강화시킨다. 라는 이제 논문이 외국에서 이제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윗바사나 명상은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의 원인이 스스로에 대한 집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금 비워가는 게 명상의 목적이라면 마음챙김 명상은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강화해야 돼. 좀 삶을 풍요롭게 살아야 돼. 좀 관계를 좀 더 잘해야 돼. 하는데 좀 이제 방향이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수행의 알매 깊이가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상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마음챙김 명상을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MBSR을 공부하면서 마음챙김이 이거구나라는 그 이해함이 이렇게 틀이 딱 잡혀져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점이 딱 잡힌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공부하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조금 바꿀 수 있어. 예, 좀 더 확장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뼈대가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명상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게 된다면 마음챙김을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의 마음챙김이 갖고 있는 요소 그리고 그거를 체화시키는 훈련을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 윗바사나 명상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예.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굉장히 큰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은요, 여러분, 책 몇 권 보고, 그리고 8주 프로그램 참여하고, 여러 좀 하면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또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윗바사나 명상은 이런 거예요. 수행이 워낙 깊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해도 좀 다 채워지지 않을 만큼 부족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명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깊은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명상을 안내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런 게 되게 좀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명상을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개량화된 명상, 마인드풀리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너무 이제 인스턴트식 명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게 접근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불편감을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익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명상으로 자꾸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살짝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챙김 명상에 큰 이제 역할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명상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어요.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MBSR이 만들어지고, MBSR을 안병동에서, 미국 안병동에서 시작하고, 그게 한 400여 개 병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또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에서도 이 명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텔이나 다른 IT 기업에서도 또 명상을 하게 되고, 명상의 어떤 보급, 명상의 확산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마인드풀리스가 한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그게 너무 인스턴트식의 명상이 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여러분 대중화되게 되면은 그 본질의 역할보다는 대중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대중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는 그런 기복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수행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마음챙김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의 차이를 좀 설명해 드렸어요. 원고를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거 보고 하자니 제가 이 아이 컨택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보고 이제 몇 번 읽은 거를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예, 명상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알면 알수록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